안녕하세요. HP 네트워킹의 김민혁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끝! 클리어패스의 REST API 사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클리어패스는 인증 서버이자 NAC 솔루션으로 사용자 인증, 권한 부여, 보안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클리어패스는 REST API를 활용하여 다른 시스템과 통합 연동을 하거나 서드파티 시스템과도 연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REST API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패스에서 REST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컨셉에 맞게 화면을 보시면서 API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클리어패스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게스트 메뉴에 들어가시고요. 좌측 하단에 관리 메뉴에 들어가셔서 API 서비스, API 클라이언트 메뉴에 들어가시면 API 클라이언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가 없는데요. 위에 API 클라이언트 만들기를 눌러서 만드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운영 모드는 클리어패스 REST API, 운영자 프로필은 슈퍼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선택하겠습니다. 권한 부여 유형은 클라이언트 자격 증명, 클라이언트 크리덴셜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암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암호를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클라이언트 암호는 최초 만들 때만 보여지고 만약 분실하게 되면은 새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API 클라이언트 만들기 버튼을 눌러 API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네, 이렇게 API가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여기 리스트를 눌러서 액세스 토큰 생성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액세스 토큰은 나중에 여기 API 탐색기에서 사용할 액세스 토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클리어패스에서 REST API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스웨거 UI입니다. 스웨거 UI는 API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통해서 API를 시각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리어패스에서는 거의 모든 기능을 스웨거 기반의 REST AP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보시죠. 자, 이 화면에서 좌측에 API 탐색기 또는 우측 상단에 있는 API 탐색기를 눌러서 API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클리어패스는 거의 모든 기능을 이 API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PI 문서와 이 도큐먼트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서드파티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운데 있는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오소라이제이션 값이 아까 생성한 액세스 토큰으로 이렇게 미리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만약 이 부분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액세스 토큰을 생성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엔드포인트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 다양한 메소드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get 방식은 리스트를 가져오는 것, 포스트는 새로 생성하는 것, 그리고 패치와 풋은 업데이트하는 것, 딜리트는 삭제하는 그런 API들입니다. 먼저 엔드포인트를 한번 리스트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이 calculate count라는 옵션이 있는데 얘를 true로 만들어 주시면은 리스트에 대한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true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카운트가 99로 엔드포인트가 총 99개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 엔드포인트는 아이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엔드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메소드에 가셔서 보시면 여기 바디 부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어떤 값을 넣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모델 스키마에 들어가셔서 이 템플릿을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모델에 보시면은 이 옵셔널한 값들을 제외하고 필수 값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맥 주소를 로 입력을 하고요. 디스크립션은 최거 API로 만들었다고 보고 스테이터스는 보시면은 known과 unknown 그리고 disable 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known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랜더마이즈 맥이나 이런 정보들은 필수값이 아니므로 삭제를 하고 이렇게만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었고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I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드포인트에서 이렇게 새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REST API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파이 클리어 패스입니다. 이 파이 클리어 패스는 아루바에서 직접 개발해서 배포하는 파이썬 모듈입니다. 클리어 패스의 API 생성 시 우측 상단에 있던 GitHub과 연결되는 그 코드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직접 한번 보시죠. 자, API 클라이언트의 우측의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GitHub의 API 샘플 코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GitHub 사이트에 연결이 되시고요. GitHub 사이트 중에 이 파이 클리어 패스가 있습니다. 아루바 GitHub 사이트에는 이거 외에도 센트럴, 그리고 CX 스위치, 그리고 앤서블 등의 다양한 자동화 모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이 클리어 패스에 접속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은 상세한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여기 인스톨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썬은 미리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솔 또는 터미널을 CMD나 터미널을 띄워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pip install 파이 클리어 패스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저는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잘 설치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그젬플이 있는데요. 이그젬플이 있고 먼저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첫 줄은 클리어 패스 모듈을 임포트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클리어 패스 로그인을 위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클리어 패스 장비의 도메인 또는 IP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클라이언트 1로 했었고요. 시크릿은 아까 클라이언트 암호를 복사한 값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러 예제들이 있는데 뭐 서버 설정을 가져온다든지 엔드포인트 개수를 가져오는 거, 뭐 인사이트 디바이스에 대한 상세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엔드포인트 카운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실행은 파이썬 띄우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0개가 엔드포인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를 한번 새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네, 맥 주소는 6이 아니라 77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파이썬 실행.
자, 이렇게 API가 잘 실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엔드포인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77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예제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요 많은 API들 중에 내가 한 개 골라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올라가서 보시면은 여기 API에 대한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identifies에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엔드포인트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들 그리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ew endpoint도 body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body는 이렇게 입력을 해라 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 이 코드들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보고 따라 하면 끝 클리어패스의 REST API 사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